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중복조합 연습 문제 3번 방정식, 부등식 유형에 대한 이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7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유형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 개수 3, h, 여기 있는 뒤에 있는 17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이랑 17 더하면 20에서 하나 빼니까 19, C17로 똑같고 19C2랑 값이 동일하죠. 자, 이거는 19 곱하기 18 나누기 2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81, 9, 1, 9에서 171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간단한 유형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4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중복자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지수 개수 4, h, 뒤에 있는 숫자 그대로 써서 4h4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7c4랑 똑같고 7c3이랑 똑같으니까 답은 35라고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20년 4월 교육청 문제고요. 이 문제도 쉽습니다. 일단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11. 그러면 4h11 같지만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거는 한마디로 최소 이제 1 이상이라는 숫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x는 1 이상, y도 1 이상, z도 1 이상, w도 1 이상.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미리 하나씩 주는 거죠. 하나씩 주면 그럼 여기가 이제 한 개씩 줬으니까 4가 깎여서 7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의미 아닌 정수 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4h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0 C3이고요. 그러면은 19, 8에 3, 2,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3, 4 그래서 답은 120 정답은 5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운의 수를 차례로 x, y, z라고 합시다. 자, 일단 주사위를 던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1부터 6 사이에 있는 숫자로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을 만족하는 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이 나오면 아마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미지수 개수 요거 6이니까 3h6을 생각을 하실 텐데 당연히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x랑 y랑 z의 값은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3h6이 되려면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위에 나와있던 대로 1부터 6 사이인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1부터 최대값은 6이 됩니다. 이렇게 최대값은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최소 이제 1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은 줘야 됩니다. 이렇게 1 하나씩 줘서 이렇게 3.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1을 줬으니까 이제 3h3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5C2가 되는 거니까 이제 답은 10.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를 조금 더 쌤이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답을 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x랑 y랑 z는 여러분 이게 지금 최대값이 사실상 6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쌤이 여기서 3h3에서 5c에서 10을 문제를 풀 때는 이건 이제 그냥 x랑 y, z가 만약에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주면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주고 3에서 3h3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 이상, 얘도 1 이상, 얘도 1 이상, 그죠? 근데 사실상 이 문제는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주사위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값이 이렇게 666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3h3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예를 들면 이게 6이 아니라 10이었다면 그러면 정답은 3h 지금 이렇게 하나씩 줘서 이렇게 7 해가지고 3h7 이렇게 풀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풀 수가 없냐면 이유는 지금 쌤이 위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자연수였으면 답이 3h7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연수가 아니라 최대값이 6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8, 1, 1 이런 거는 지금 이 3h7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죠. 그죠? 8, 1, 1 자연수니까. 그런데 제가 알다시피 8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x, y, z는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최대값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알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구성하고 배열하는 구배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6이잖아. 합이 6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6이면 알다시피 이게 111이면 6 같은 경우에는 111이면 한쪽에 다 줘도 4란 말이야. 그러니까 편해요. 그쵸? 어차피 최대값을 넘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3H3이라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6이 뭐 10 이런 식으로 좀 숫자가 커지면 그러면 최대값이 제한이 되어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에 대한 좀 선생님 주의사항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4를 만족시키는 자, 마이너스 1 이상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4를 만족시키는 각각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1 이상의 정수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미리 1을 줘가지고 깎는 전략을 썼죠. 그죠? 만약에 2 이상의 전략, 2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 2를 주고 깎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1 이상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이쪽을 이제 플러스 3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7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1 이상이었다면 하나씩 줘서 깎았잖아. 얘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이제 여기에 플러스 7 해가지고 정답은 3H7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하면 9C2가 되는 거니까 36까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쌤이 아주 그냥 가볍게 문제를 푼 거고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얘들이 각각 마이너스 1 이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마이너스 1 쪽을 왼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1은 0 이상, y 플러스 1은 0 이상, z 플러스 1은 0 이상이 되죠. 이렇게 넘긴 이유는 우리는 0 이상이라는 걸 좋아하잖아. 왜냐면 0 이상이라는 뜻이 의미 아닌 정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을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 의미 아닌 정수일 때 우리가 그대로 이거를 뭐 이렇게 미지수 4 해가지고 3H4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의미 아닌 정수라고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0 이상, y 플러스 1 0 이상, z 플러스 0 이상.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를 이제 보통 이렇게 치환하죠. 그래서 얘는 라지 x, 이 친구는 라지 y, 이 친구는 라지 z로 치환하면 그러면 이제 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4잖아요. 그럼 양변에 3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 더하면 7이고요. 이 친구는 3을 더할 때 조금 특이하게 더하기 1씩 3번 이렇게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x로 바뀌고 얘는 y로 바뀌고 얘는 z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x, y, z는 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의미 아닌 정수니까 3h7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쌤이 아주 정석적으로 문제를 푼 거고 조금 더 가볍게 너프하게 풀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이너스 이상이다 그러면 반대로 올려주면 되는 거 알겠죠? 상자로 치면은 공이 1개가 미리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공을 회수를 해가지고 7개로 만든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0까지만 읽으면 3h20이 생각나는데 지금 보면은 양의 정수라고 일단 줬어요. 양의 정수라는 뜻은 양의 정수와 똑같은 말이 자연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모조리 다 짝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x랑 y랑 z가 다 짝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순수상계 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이제 정수론에서 정수를 다룰 때 이제 자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짝수나 홀수 같은 것들을 자주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짝수 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를 x를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2a라고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2b, 그 다음에 z는 2c. 이렇게 하면 이제 2에 2 곱하기 어쩌고로 표현되는 거니까 x가 짝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걸 이제 했을 때는 반드시 a와 b, c의 범위를 조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수라 생각할 수 있겠죠. A는 자연수, 그쵸? 왜냐하면 A가 자연수가 돼야지 그래야 A가 자연수라는 뜻은 A가 1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부터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니까 A가 1일 때 X는 2가 되는 거고 A가 2일 때 X는 4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짝수 2, 4, 6, 8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거 이제 A는 자연수지 만약에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해서 0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A가 0 이상이라고 하면 A가 0이도 된다는 뜻인데 A가 만약 0일 경우 X가 0이 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X, Y, Z는 이제 자연수인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A는 이제 0 이상이 아니라 1 이상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오류가 나지 않게. 얘도 마찬가지로 B는 자연수가 될 거고 C도 자연수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원래 나와있던 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0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x자리는 2a, y자리는 2b, z자리는 2c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양변을 이제 2로 약분하면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이고요. 그래서 답은 3h10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지금 쌤이 a, b, c가 지금 자연수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짝수 또는 홀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반드시 그 새로운 문자의 범위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그래야 이런 문제 풀 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현재 A, B, C는 자연수예요.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일 때는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씩 미리 주기. 그러면 여기 깎여서 7. 그래서 정답은 3H7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9C2와 값이 똑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36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E, A, E, B, E, C 이런 식으로 두고 대신에 반드시 이렇게 새로운 그 미지수의 범위를 반드시 설정해 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교육청에서 나온 문제고요. 문제가 약간 재밌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7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양이 아닌 정수라고 돼 있어요. 그 양이 아닌 정수라는 거 한마디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가지고 x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뜻이죠. 모두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마이너스 7이면 뭐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3 이런 거. 혹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같은 거.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좀 눈치가 좀 빠른 애들은 알겠지만 그냥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이라고 하고 얘는 4, 0, 3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2, 2, 3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이고 x랑 y랑 z는 그냥 음이 아닌 정수. 그죠? 음이 아닌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문제죠. 상황적으로 이제 보면 알겠죠. 완전히 똑같은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사실상 3H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3H7, 그래서 9C2가 되고 정답은 36까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풀면 이제 X를 이렇게 부는 거죠. X를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B, Z는 마이너스 C라고 잡고 대신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A, B, C가 이제 0 이상, 한마디로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죠. 아정. 그런 경우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니까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이 되기 때문에 결국 증명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아이디어가 조금 재밌는 문제긴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고요. 자, 연립방정식이네요. x 플러스 y 플러스 zw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3w가 14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10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두 개가 격렬하게 굉장히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뺄 경우에 이제 x, y, z가 다 날라가고 좌변은 2w, 우변은 4가 되니까 그냥 w가 2라는 값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 쪽에다 대입을 하면 결국 x, 뭐 아래다 대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위나 아래나 상관없어요. 대입할 경우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2가 10이 되는 거니까 결국 x 플러스 뭐로 곱해버렸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이 됩니다. 그리고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3h8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h8이니까 정답은 이제 10c2가 되고 이제 45.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5년 6월 평가원 제 가형 27번 4점짜리 문제고요. 일단 먼저 다음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네요. 일단 오케이. 일단 음이 아닌 정수 나오면 일단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일단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u 해서 6이랍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읽으면 답은 4h6이겠죠. 그죠? 하지만 당연히 이걸 이렇게 낼 리가 없죠. x가 u랑 다르다고 합니다. x가 u랑 달라야 돼요. 얘랑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뭔가 다르다잖아. 그러면 뭔가 반대로 생각을 해서
같은 거를 세가지고 빼는 그런 여사건 전략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아까 말했듯이 전체의 경우의 수는 그냥 4H6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9C3이랑 똑같은 거니까 84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세볼게요. 여사건은 그러면 X랑 U랑 같을 때겠죠. 그죠? X랑 U랑 같을 때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X랑 U랑 같은 거니까 지금 저걸 다시 쓰면 결국 X 플러스 U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이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좀 분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둘이 같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EX죠? E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이죠. 그죠? 같으니까. 그럼 이제 케이스를 분류할게요. 그래서 X가 0인 경우부터. X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X가 이제 1인 경우, X가 2인 경우, 이렇게. X가 3인 경우. X가 3인 경우까지만 되죠. 4인 경우에는 넘어가니까. 그래서 X가 만약 0인 경우라면, 그럼 Y 플러스 Z가 6이니까, 그러면 2H6이 되고, 그러면 이제 2H6이면 7이 되겠죠. 그죠? 얘는 X가 이제 1이면,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면 2가 되니까 넘어가면 4. 그러니까 Y 플러스 Z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H4가 되고, 그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가지. 얘는 이제 Y 플러스 Z 하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4니까 넘어가면 2가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는 2H2가 되고, 3가지. 마찬가지로 얘는 Y 플러스 Z가 빵이 될 거고, 그러니까 0밖에 없으니까 1가지. 그래서 결국엔 이거를 다 세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 계산하면 1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요 84에서 16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84에서 16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68가지. 그래서 답은 68가지라고 정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2015년 9월 평가원 27번. 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이상의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2 이상의 자연수. 자, 그러면 자, A가 지금 2 이상, B도 2 이상, C도 2 이상, D도 2 이상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A, 일단 첫 번째 가족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20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B, C는 모두 D의 배수랍니다. D의 배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죠. D의 배수라 했으니까 그러면 A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D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DA를 할까요? D 곱하기, 그러니까 D 곱하기 라지 A 이렇게. 왜냐면 D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얘는 D 곱하기 라지 B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D 곱하기 라지 C.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X라는 애가 4의 배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쓸 때 X를 4K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A는 D의 배수, B도 D의 배수, C도 D의 배수니까 얘는 DA, DB, DC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꿨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좀 미지수를 좀 따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D라는 애가 지금 현재 2 이상이에요. 지금 보면 D라는 애도 조건이 2 이상이거든. 그럼 얘가 한마디로 얘 최소값이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지 A, 라지 B, 라지 C는 그냥 1 이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1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0이면 당연히 안 되고요. 0이면 A가 0이 돼버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A가 1이어도 되냐 이제 물어보는 건데 1이어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1이어도 D가 최소값이 2니까 그래서 어쨌든 2가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라지 ABC는 그냥 1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꿔서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원래 이제 가하 조건에 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현재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바꿔치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DA 플러스 얘는 DB 플러스 DC 플러스 D는 20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D로 묶으면 라지 A 플러스 라지 B 플러스 라지 C 플러스 1 해서 2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거는 D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보면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 지금 A랑 B랑 C가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최소값이 4예요. 그렇죠? A, B, C 모두 다 1, 1, 1 이거 치면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20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이건 이제 부정방정식입니다. 20을 이제 우리가 소인수분해 하면 가능한 게 1, 20, 그 다음 20,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5, 4,
그 다음에 뭐 12도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4 이상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없어요. 끝. 그리고 얘도 안 됩니다. 맨 윗줄. 왜냐면 D가 2 이상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따져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만약에 2인 경우, 그러면 2인 경우, 그럼 여기가 이제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라지 A 플러스 라지 B 플러스 C 이게 여기 전체가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9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줘서 이렇게 깎아야죠. 깎으면 얘가 이제 6이 되는 거니까 3H6이 됩니다. 3H6 같은 경우 계산하면 28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요거 해볼게요. 요거. 이 경우에는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자 요게 5니까 얘가 4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얘는 3H4가 아니라 얘도 역시 깎아서 1이 되는 거니까 3H1. 그래서 이건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정확하게 3이 돼야 되고 000밖에 없는 111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모조리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3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월 평가원 19번에 나온 문제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한 인정수. 일단 의미한 인정수 너무 좋고 자, 그것이 개수인데 가조건 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3D가 10이어야 돼요. 일단 이 앞에 D 앞에 3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지금 D가 폭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 여차하면 케이스 분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보다 작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생각대로 갑시다. 케이스 분류 가죠. 그래서 D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D가 만약에 1이면 얘가 1이면 그럼 3이 되니까 얘가 이제 7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7이 될 경우에는 이제 5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 불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D가 2인 경우 D가 2라면 그럼 얘가 이제 6이니까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가 되죠. 그러니까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3H4가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D가 3인 경우 D가 3인 경우에는 얘가 3이니까 9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니까 얘는 3H1이 되겠네. D가 4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6C 2랑 똑같은 거니까 15가 되고 얘는 3이랑 똑같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정답은 18가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월 평가원 가형 20번 문제고요. 자, 문제 읽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한 인정수. 일단 의미한 인정수 너무 좋고 순서 ABC의 개수는 가조건만 읽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이니까 의미한 인정수니까 3H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나조건이 핵심인데 좌표 평면에서 3점 자, 1,A, 2,B, 3,C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답니다. 있지 않아야 돼요. 한 직선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좀 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좌표평을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1,A 그러니까 1,A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고 2고 이게 3이면 그러니까 여기 라인에 어딘가에 이제 1,A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2,B가 있고 여기에 3,C가 있어야 되는데 한 직선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러면 이제 한 직선이 있죠. 없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쌤이 뭐 뒀는데 요렇게 뒀다든지 그치? 한마디로 이제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그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소위 이 간격이 똑같으면 그쵸? 간격이 똑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직선 위에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없는 걸 세는 것보다 한 직선 위에 있는 걸 세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격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여사건 전략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위에서 계산했던 대로 3H6이 되겠죠. 그래서 3H6 그래서 8C2고 그래서 얘는 28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여사건 경우의 수를 세야 하는데 자, 여사건은
한직선이 있는 경우를 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이 돼야 되는데 하나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쌤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여기가 정확하게 1인 거지.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1, 2, 3이면 그럼 딱 6 되면서 한직선이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직선이 있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소위 이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수열을 이루면 한직선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수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직선이 있으려면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한직선 위에 있다라는 뜻은 이거를 해석을 하면 얘는 이제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울기를 계산하면 이거 빼기 이거분의 이거 빼기 이거니까 결국에는 2-1, 1분의 B-A가 되고요. 요렇게 하면 요거는 1분의 C-B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정리하면 2B는 A 플러스 C가 나오고 그러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되는데 이게 지금 알다시피 요게 등차 중앙이죠. 그죠?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등차 중앙. 그래서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친구를 조금만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B가 A 플러스 C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상 3B랑 똑같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 A랑 C 더한 게 이게 2B랑 동일하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B는 무조건 B는 무조건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2. 그러면 가능한 애가 1, 3도 있고 0, 4도 있죠. 0, 4. 그 다음에 이거 뒤집어서 4, 0도 되고 3, 1도 되죠. 그 다음 2, 2도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합쳐서 4가 되는 숫자가 이제 1, 3, 0, 4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죠? 간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경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가지 경우의 수가 한직선 위에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한마디로 6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5가지. 따라서 정답 내겠습니다. 정답은 28에서 전체에서 5, 6건의 수를 빼면 되는 거니까 23.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마무리할게요. 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교육청 나형. 자, 4점짜리 문제고요.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러니까 하나씩은 또 줘야 되고요. 가조건 보면 A, B, C, D 중에서 홀수 개수가 2개랍니다. 오케이. A, B, C, D 중에서 홀수의 개수가 2개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먼저 좀 정해줘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스토리 짜기로 쌤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홀수 개수 정해야 되니까 4C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가정을 좀 합시다. 자, 가정하면은 A, B를 쌤이 홀수라고 둘게요. A, B를 홀수. 그러면 자동으로 C랑 D는 무슨 수? 그렇죠. 짝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채울 거냐면, 현재 A랑 B를 홀수, C랑 D를 짝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홀수랑 짝수는, 이제 정수로해서 자주 두는 미지수, 두는 방법이 있는데, 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 ED라고 두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대문자예요. EC, ED. 이러면 이제 짝수라는 감이 좀 나오죠. 대신에 이제, C랑 D가 자연수부터기 때문에, 그 소리는 이 라지 C가 0이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0이면 C도 0이 돼버리니까. 하지만 C랑 D는 자연수부터 가능하니까 라지 C랑 라지 D는 1부터 가능하다는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세세하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B도 마찬가지예요. AB 같은 경우에는 홀수잖아. 홀수인 경우 어떻게 두냐면 2A 플러스 1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둡니다. 표현은 자유예요. 2A 플러스 1이 좋으면 2A 플러스 1을 하시면 되고 2A 마이너스 1이 좋으면 2A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는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2A 마이너스 1로 할 경우에는 A가 0부터 됩니다. 왜냐면 0을 A가 1부터 됩니다. 얘가 1부터 돼요. 왜냐면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이 되는데 0을 집어넣을 경우에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죠? 하지만 만약에 2A 플러스 1이라고 두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A가 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A가 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경우. 알겠죠? 0이어도 A는 1부터 시작이니까 딱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두 방법 중에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는데 셈이라면 그냥 여기를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도 2B 마이너스 1.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C는 1 이상, D는 1 이상 이렇게 1 이상으로 뭔가 대세가 따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좀 맞추기 위해서 쌤은 여기를 1 이상, 여기도 B가 1 이상 이걸 맞추기 위해서 쌤은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나 조건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2인데 근데 여기다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합시다. 여기는 이것을 이제 모조리 다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A-1 그 다음에 괄호로 칠게요. 그럼 요거는 2B-1 얘는 2C 얘는 2D 그래서 이게 12가 되고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결국 2A 플러스 2B 플러스 2C 플러스 2D 요게 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쪽 넘어가서 14가 되고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랑 B랑 C랑 D는 모조리 지금 쌤이 이렇게 1 이상으로 전부 다 통일을 해놨죠? 그러니까 전부 1 이상이니까 한번 자연수니까 뭐 자연수라 생각하면 되겠죠. A, B, C, D는 모두 자연수. 그래서 하나씩 주고 깎아. 그럼 3이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건 4H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4C는 6이죠. 그 다음에 4H3. 4H3은 6C3이랑 동일하죠. 6C3. 그래서 6C3은 20이랑 값이 똑같으니까 답은 120.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홀수와 짝수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둔다라는 점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 늘 이렇게 미지수 뒀을 때 요것들의 범위도 늘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교육청 가형 4점짜리 문제고요.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네. 자, x, y, z, w의 모든 순환상 개수를 구해주세요. 가조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18이고요. 자, 나조건을 볼게요. 나조건이 핵심인데 x, y, z, w 중에서 두 개는 3으로 난 나머지가 1이고 두 개는 3으로 난 나머지가 2이다. 그럼 일단 이거를 먼저도 결정을 해줘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스토리 짜기로 먼저 가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4C 이건 뭐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가 2개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가 2개라 했으니까 그냥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를 2개를 먼저 정합시다. 그래서 그거 4C 오케이? 4개 중에서 나머지가 1이 되게 하는 애 그 2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합시다. 가정은 x랑 y가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쌤이 그냥 가볍게 1 바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z랑 w는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얘는 2 바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씁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걸 이제 또 미지수를 둬야 되는데 어떻게 두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를 이렇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를 우리가 이제 정수로 내서 또 어떤 방식으로 두냐면 이렇게 둬요. 3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진짜 1이에요. 왜냐면 x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x에다 만약 0을 대입했다 쳐. x에다 0을 대입하면 x 1이죠. 그쵸? 1. x에다가 만약 2를 대입해봐. 그러면 4죠. 4. x에다 2를 대입해봐. 그럼 7이죠. 근데 1, 4, 7 다 3으로 나머지 1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거. 뭐 예를 들면 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만약 2다. 그러면 5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오케이? 정수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y 같은 경우는 이제 3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z는 3 z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w는 3 w 플러스 얘는 2죠. 그쵸? 얘네들은 3 나누면 제가 2라 했으니까 2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쌤이 늘 이제 옆에다가 조건을 따져줘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보면은 x가 자연수라고 돼 있죠. x, y, z, w가 모두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라지 x가 이제 몇부터 집어넣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x, y, z, w 다 0 집어넣으면 상관없죠. 왜냐면 0 집어넣으면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2고 얘도 2니까 자연수 맞죠.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되고요. 마이너스는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그냥 0 이상. 라지 y도 0 이상, 라지 z도 0 이상, 그 다음에 라지 w도 0 이상. 한마디로 라지 x, 라지 y, 라지 z, 라지 w는 0 이상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미 아닌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모조리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봅시다. 어디다가? 가조건에다 대입을 하자 이거죠. 가조건에 대입.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요 식이죠, 요 식.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3x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3y 플러스 1 그 다음에 3z 플러스 2 그 다음에 3w 플러스 2 이게 되겠죠. 요게 이제 18이 되고요. 그럼 계산하면 3x 3y 3z 3w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지금 1 보면 1, 1, 2, 2 다 합치면 6이죠. 그럼 6 넘어가면 10입니다. 그쵸? 따라서 마지막으로 3으로까지 나눠주면 4가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x, y, z가 의미 아닌 정수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편하게 4h, 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4, 4에서 7c4가 되고 얘는 35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3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 곱하기 35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10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제 10월 경남교육청에서 낸 문제고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의미 아닌 정수 너무 좋고 자, 그랬을 때 모든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건데 가화 조건 보시면 2b-1 그 다음에 a, 2b 플러스 1. 자, 이게 무슨 조건인지 좀 해석을 좀 해볼게요. 2b-1이랑 2b 플러스 1 사이. 근데 알다시피 이제 b랑 a 다 정수잖아요. 그러면 2b-1이랑 2b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숫자는 2b밖에 없지 않나요? 얘 차이가 2 차이니까 그죠? 이 친구 둘의 차이가 2 차이니까 당연히 이 안에 낑겨 들어가는 친구는 2b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이 가화 조건은 a가 2b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좀 다른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7. 이건 너무 쉽죠. 이제 그러면 a에다 2b를 대입하면 결국 a 플러스 c 플러스 d는 7이라는 식이 3b 플러스 c 플러스 d는 7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b가 0인 경우부터 시작합시다. 그럼 b가 0, b가 1, 그 다음 b가 2, 2까지밖에 안 되죠. 그죠? 2까지밖에 안 되고 3부터는 넘어가니까 안 되죠. 그럼 b가 0이면 자, c 플러스 d가 7이 되는 거니까 2h7이 되고 계산하면 8가지. 그 다음에 b가 1이면 c 플러스 d는 자, b가 1이면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2h4 계산하면 5가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c 플러스 이제 d가 1인 경우니까 얘는 2h1 그래서 2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 합하면 정답은 15.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16년 수능 문제고요. 자, 문제 읽겠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의 모든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의미 아닌 정수 너무 좋고요. 가조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까지만 읽으면 이거는 3H7이죠. 그죠? 너무 좋고요. 자, 그런데 문제 2의 A승 곱하기 4의 B승이 8의 배수랍니다. 자, 우리 나 조건을 조금 쌤이 뜯어서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2의 A승 곱하기 4의 B승. 요게 지금 8의 배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8의 배수. 자, 그 소리는 뭐냐면, 알다시피 8의 배수라는 건 8은 2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요거 조금 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조금 쌤 정리를 해주면, 얘는 2의 A승 곱하기 요 4가 2의 2승이라서 2의 2B승이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 2의 A 플러스 2B승이 되는데, 이게 이제 8의 배수가 되려면 결국 이제 8은 2의 3승이니까 결국 이 A 플러스 2B라는 숫자가 3보다는 커야 된다는 뜻이죠. 그쵸? A 플러스 2B라는 숫자가 최소 3. 왜냐면 3일 때가 8이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커야 돼요. 8의 배수라는 건 뭐 그보다 좀 더 커야 된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뭐 A 플러스 B가 2B가 4여도 되는 겁니다. 것이. 3은 16이니까 8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4여 되고 5여 되고 아무튼 3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요렇게 우리가 좀 요약을 좀 할 수가 있어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가족권을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사실 좀 작은 숫자죠. 아시다시피 작아요. 3이라는 숫자는. 심지어 보면은 B 앞에는 2를 지금 달고 있기 때문에 보면 A랑 B에다가 1만 둬줘. 그죠? 1만 줘도 3이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는 되게 많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쌤은. 웬만하면 A 플러스 2B가 3보다 넘을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이 이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가 되게 많잖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죠? 그렇죠. 얘는 여사건 전략을 사는 게 좋습니다. 여사건 스킬. 왜냐면 이 나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대부분 다 만족할 거니까 결국 전체에서 별로 나오지 않을 여사건을 빼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위에서 계산한 대로 3H7이 되겠죠. 그래서 3H7은 이제 9C2랑 똑같으니까 36까지고요. 이제 여사건 개수를 셀 건데 여사건은 당연히 이걸 부정하는 거죠. A 플러스 2B가 3 이상. 이걸 부정하면 A 플러스 2B가 3보다 미만인 걸 찾아주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2B가 3보다 미만인 거 한번 천천히 A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A가 3이면 안 되죠. 3이면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고, B가 0이어도 안 되니까 A가 2부터 할게요. 그럼 A가 2면 B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1도 안 되죠. 자, A가 1이면 여기 1이면 B가 1도 안 되죠. 0 말고는 안 되네요. 그럼 A가 0이면 B가 1 되네요. 1 되고, 그 다음에 0 되고, 이렇게 0, 0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정답은 그냥 36에서 4만 빼서 여사건. 그래서 32까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평가원 나형 16번 문제고요. 문제 읽으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일단 의미 아닌 정수 너무 땡큐고 자,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가조건을 읽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 이 소리는 일단 3h10이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죠? 자, 그런데 나 조건을 보면은 나 조건은 y 플러스 z가 0과 10 사이랍니다. y 플러스 z가 0과 10 사이라고 합니다. y 플러스 z가 0과 10 사이. 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가 조건을 보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애가 또 1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겹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저 자리를 x로 넘겨서 10-x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이 y 플러스 z 자리에 10-x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것보다 한 개가 낫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0보다 크고 10-x 여기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얘는 x가 10보다 이제 작다가 나오고 이렇게 정리하면 넘기면 0보다 크다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둘을 연립해서 다시 새롭게 사용하면 다시 새롭게 연립 공식처럼 쓰면 결국 x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나 조건 대신에 셈이 요거를 0 그리고 x 10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x가 0보다 10 사이인데 알다시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에요. 그죠? 그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야. 그리고 의미하인 정수를 했어요. 그럼 의미하인 정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0 이상이라는 거예요. 0 이상이고 사실 잠정적으로 지금 세 개 합해서 10이 나오기 때문에 x랑 y랑 z랑 사실상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0이에요. 10.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웬만하면 x랑 y랑 z는 0에서 10 사이에서 놀고 있을 텐데 나 조건을 보면은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이 조건 만족하는 애가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알다시피 웬만하면 다 x는 0과 10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딱 두 개밖에 없죠. x가 0인 경우랑 그다음에 x가 10인 경우 이렇게. 그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 그렇죠. 여사건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 조건을 만족할 거니까. 한마디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가 몇 개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사건을 쓰자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을 하면 결국 x가 0인 경우나 x가 10인 경우만 세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는 가조건만 만족하는 경우죠.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3h10 그러면 12c 10이 돼서 계산하면 66까지가 되고요. 자, 여사건 셉시다. 여사건이면 x가 0인 경우랑 x가 이제 10인 경우로 따로 케이스 분류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x가 0이면 그러면 y 플러스 z가 10이 돼야 돼요. 그럼 이 경우 2h10이 되는 거니까 자, y랑 z가 음이 아닌 정수니까 11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10인 경우에는 y 플러스 z가 0이기 때문에 얘는 0, 0, 1가지밖에 없어요. 0, 0, 1가지. 그래서 1가지. 결국에는 총 12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 12가지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최종 정답은 여기 있는 66가지에서 12가지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54가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한 문제풀이였습니다. 자,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0월 경남교육청 나형 문제고요. 자, 문제 읽을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너무 땡큐고. 자, 가족권 보면 와, 가족권이 조금 되게 복잡하네요. x제곱 그 다음에 y, z, w. 그러니까 일단 이 x에 제곱이 붙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급 관종이네요. 그죠? 그래서 x가 굉장한 관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 관종 같은 애들을 기준으로 보통 이 관종인 애들은 케이스 분류의 아주 1호 대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조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15 이하예요. 심지어 15 이하입니다. 15가 되는 것도 아니고 15 이하예요. 자, 그러면 사실 어떻게 풀을지 쌤도 솔직히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일단 x가 일단 특급 관종이니까 얘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x가 예를 들면 3이어봐. 그럼 x가 3이면 9가 되기 때문에 이 9보다 크면서 5보다 작은 숫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x가 몇 개 안 될 것 같아. 케이스 분류 한다 해도. 그러니까 그냥 시간은 또 흐르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케이스 분류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가 0인 경우죠. x가 0인 경우. 자, 그러면 x가 0인 경우에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가족권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0을 집어넣으면 결국 0,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z, w, 그게 5 이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x자리에 0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엔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15 이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죠? 요거 0 이상, y 이상, z 이제 이상, w 이상, 5 이상. 요거 문제 어떻게 풀죠? 아마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아마 알 겁니다. 이거는 자동 배정 문제죠. 자동 배정. 그래서 이게 0부터 5 사이의 숫자가 6개가 있어요. 0, 1, 2, 3, 4, 5, 6. 6개가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3개만 우리가 중보 허락해서 골라주면 알아서 제일 큰 거부터 W, Z, Y 이렇게 순서대로 딱딱딱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6H3이 됩니다. 6H3. 근데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르면 안 되고 이 Y랑 Z랑 W랑 합쳐서 15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눈치챘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Y, Z, W를 가장 크게 고르려면 5만 3개 고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여기 쌤이 6을 넣어버렸네. 6 아니죠? 그죠? 자, 6은 빼고 어쨌든 0, 1, 2, 3, 4, 6가지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니까 6H3이에요. 자, 그런데 요 5. 이 5만 3개 고르면 그게 제일 최대값이거든요. 5, 5, 5. 근데 5, 5 제일 최대로 골랐다 하더라도 그게 15예요, 딱. 그러니까 이 조건은 무조건 만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YZW 그냥 편하게 골라주시면 돼요. 어차피 제일 최고로 골라도 15를 넘지 않기 때문에 15 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엔 6H3이 정답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최종 정답이 이제 6H3이 된다고 할 수 있죠. 6H3. 그래서 6H3이고요. 6H3 계산하면 이 친구는 이제 계산하면 8C3이랑 동일하니까 56까지가 되겠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요.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1인 경우예요. 자, 그럼 x가 1인 경우에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x가 1인 경우에는 가조건에 여기다가 여기랑 여기 자리에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1, 그 다음에 y, z, w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여기 지금 현재 1이기 때문에 넘기면 14가 되기 때문에 14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4가 됩니다. 자, 그럼 역시 이것도 똑같이 문제 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시 이것도 요거 보자. 요거 보면 이것도 결국에는 1, 2, 3, 4, 5 중에서 자동 배정이죠. 3개를 고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엔 OH3이 된다는 것이죠. OH3. OH3인데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보면 14예요. 14.
14까지 괜찮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최대값인 555를 고르면 15가 되니까 14 이하 이걸 만족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555를 고르는 경우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OH3에서 555를 고르는 경우 이게 지금 5,5,5 요거를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OH3 계산하시면 요거 계산하면 8, 7이니까 7C3 7C3에서 1을 빼는 거죠. 그러면 7C3이 35가지니까 1에서 1 빼면 34가지가 됩니다. 34에다가 네모를 이렇게 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x가 0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0인 경우 그러면 x가 0이 아니라 2죠. 그죠? x가 2인 경우 자, x가 2면은 그럼 얘는 4 그 다음에 y, z, w, 5예요.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알겠지만 4, 5니까 결국에는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고르는 경우거든요. 사실상 몇 개 없어요. 그죠? 2H3가지니까 2H3가지는 4가지밖에 안 돼요. 그죠? 4가지니까 사실상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4가지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가 지금 요 라인을 그대로 쓰면은 지금 y, z, w 이렇게 해서 요렇게 4가지를 일일이 4개밖에 안 되니까 노가다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전부 5인 경우 그 다음에 5, 5 여기 4 그 다음에 5, 4, 4 그 다음에 4, 4, 4 이거밖에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이유가 이렇게 지금 w가 제일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죠? 4가지 그죠? 근데 나 조건을 여기다 이제 2를 대입을 하면 그러면 이제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13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13보다 넘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지금 5 하면은 15가 되니까 안 되고 4, 5도 14가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4, 4, 5가 이제 13, 10이니까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x가 2인 경우는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최종 정답은 이제 우리 케이스별로 했던 거 다 더하면 되겠죠. 56이랑 34랑 2가지를 그냥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합치면 되겠죠. 56 더하기 34 더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엔 답은 92가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92가지. 그래서 조금 복잡했지만 관종을 기준으로 케이스별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나온 문제고요. 자, 17번 문제이고 4점짜리인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 달리겠습니다. 17번 치고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의 이제 순서상을 구하는 문제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7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보면 4H7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나 보면은 A, B, C 중 두 수의 합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두 수의 합이 3이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이 조건만 생각을 하면, 이제 이거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조금 힘듭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푼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쌤 이거 그냥 A, B 수 중에 두 수의 합이 3이라 했으니까 먼저 그 두 수를 고르면 안 돼요? 3C, 이렇게. 스토리 짜기처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해서 뭐 A, B라고 하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3인 거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D가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얘가 이제 3이면 얘는 4겠죠. 그래서 4. 그렇게 하면 얘는 이제 2H3이고 얘는 2H4니까 결국에는 요거 다 곱해서 요건 6. 요건 3이죠. 3C, 3.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4C3이죠. 그러니까 4.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H4니까 2H4 계산하면 5C니까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하면 60. 60까지가 정답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답에 60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풀이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풀이가 왜 잘못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확인해 볼 시간을 먼저 드릴게요. 자, 충분히 시간을 이제 줬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이제 왜 틀렸냐면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이 돼서 그럽니다. 이유가 왜냐면 쌤이 이제 스토리 짜기를 할 때는 늘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스토리 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말한 이 3C라는 건 두 수의 합, 즉 두 수의 합이 이제 3이 되는 그 두 개를 고른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 이제 세 가지 경우인 거죠. A 플러스 B가 3인 경우랑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3인 경우랑 그 다음에 C 플러스 A가 3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세 개가 이제 동일하니까, 상황이 동일하니까 이제 하나로 가정하고 3C에 해서 이렇게 문제를 푼 건데, 이 스토리 짜기를 할 때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동일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애초에 케이스 분류는 이들 사이,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 사이에서 중복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 A, B, C가 있으면 A를 3, B를 0, C도 0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A 플러스 B도 3이고요. A 플러스 C도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번과 3번 둘 다 해당되는 그런 경우 수가 되겠죠. 또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A, B, C가 있으면 여기 1, 2, 1 이런 경우에는 A 플러스 B도 3이고 B 플러스 C도 3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요 두 가지 상황에서 겹치는 경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큰일 납니다. 애초에 60이 정답에도 없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쌤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풀이는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얘를 A 사건, 얘를 B 사건, 얘를 C 사건이라고 하면 결국 이 A 또는 B 또는 C 그걸 세는 거죠. A 또는 B 또는 C. 근데 보통 같은 경우라면 얘네들 사이가 겹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세도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겹치는 경우가 이제 발생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합처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A합 집합, B합 집합, C를 푸는 방법은 먼저 A랑 그 다음 B랑 C를 각각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들을 빼죠. 한 번씩 이렇게 교집합들을 한 번씩 빼고 마지막으로 셋 다 교집하는 거를 한 번 더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A 또는 B 또는 C를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은 A 플러스 B가 3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3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A가 이제 3이 되는 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세는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게 조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냐?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이 공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일단 먼저 NA가 뭐냐면 A 플러스 B가 3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아까 했습니다. 여기 A 플러스 B가 3이라고 가정을 하면 C 플러스 D가 4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4, 5에서 20이 나와요. 그렇죠? 아까 A, B를 가정했을 때 뒤에가 4 곱하기 5, 20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2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20이에요. 이 친구가 20. 그러면 당연히 B 플러스 C도 구조상 동일하니까 얘도 20까지가 되겠죠. B 플러스 C를 20이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0까지 되겠죠. 자, 이제 겹치는 경우로 빼줘야 되는데 먼저 A랑 A 교집합 B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랑 교집합 한마디로 A 플러스 B가 3이면서 B 플러스 C가 3인 거를 이제 셀 건데 그런 경우에는 A 플러스 B는 3 A 플러스 B가 3인 경우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3, 0, 2, 1, 1, 2, 0, 3 있는데 B 플러스 C도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C가 A 값이랑 동일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3, 이렇게 2, 얘는 얘가 똑같아, 얘는 이렇게 똑같아. 예를 들면 여기는 0 이렇게. 왜냐면 여기 보면은 양변을 뺄 경우 A-C가 0이 되기 때문에 양변을 빼면은 A는 C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가지 상황이 지금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A와 B의 교집합. 그리고 이제 A, B, C 값이 결정이 되면 D 값은 자동으로 이제 얘 합이 7이 돼야 되니까 D 값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A와 B의 교집합이 4가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4가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구조성화로 완전 동일하니까 얘도 4가지가 될 거고 얘도 4가지가 될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세줘야 돼요. 요거. 다 겹치는 경우. 근데 다 겹치는 경우에는 이거 셋 다 만족하는 건데요. 이렇게 셋 다 만족할 경우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A, B 3, B, C 3, C 3이면 보통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싹 다 더합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개씩 있어요. 이렇게. A가 2개, B 2개, C 2개 이렇게. 그게 이제 얼마냐면 9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결국에는 2분의 9가 돼야 되고요. 벌써 좀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A 플러스 B가 3이니까 넘기면 결국 C라는 값은 2분의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C도 2분의 3, A도 2분의 3, B도 2분의 3이 돼야지 그제서야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건데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경우는 없죠. 왜냐면 정수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다 계산하면 60에서 12를 빼는 거기 때문에 답은 48 가지고 요게 이제 3번이 정답인데
요 풀이는 이제 이 경남교육청에서 올려준 모의고사 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쌤이 또 다른 풀이를 한번 쌤이 풀었던 거, 실제로 쌤이 풀었던 방법을 쌤이 소개해 볼게요. 자, 쌤이 실제로 풀었던 방법은 이렇습니다. 쌤은 사실 이 나 조건을 보면서 두 수합이 3이다. 근데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겠다. 그런 경우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스토리 짜기로도 문제를 못 풀겠고, 그렇다고 이제 A 또는 B 또는 C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또는으로 푸는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기출됐던 문제 중에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뭐 A 또는 B 이렇게 이제 두 개 정도는 이제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첫 번째 풀이대로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쌤은 솔직히 조금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한 풀이에 너무 이렇게 거기에 너무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좀 세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쌤 차라리.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쌤은 그냥 D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면 A, B, C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A, B, C 중에 두 수합은 3이다. 그러면 결국 D만 혼자 남기 때문에 결국 그냥 쌤은 D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했어요. D를 가지고. 자, 근데 이제 A, B, C 중에 두 수합은 3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최소 3입니다. 최소 3. 그죠? 그러니까 D가 가능한 값이 4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D가 4인 경우부터 쌤이 케이스 분류를 했어요. D가 4인 경우, 그 다음 D가 3인 경우, 그 다음에 D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D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D가 0인 경우. 케이스가 좀 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차피 여기서 막 복잡하게 막 또는 B 또는 C 이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바에 차라리 그냥 이렇게 침착하게 빠르게 5번만 계산해서 문제를 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D가 4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조합이 3, 0, 0, 2, 1, 0 이거밖에 없어요. 애초에 두 수합이 3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3이라는 숫자는 2 플러스 1 아니면 3 플러스 0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용해서 3, 0, 0, 2, 1, 0 가지고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나열을 해주면 그러니까 일종의 구배 전략이죠. 나열을 해주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나열하면 3가지, 요거 나열하면 3팩. 6가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9가지입니다. 벌써 하나 했어요, 쌤. 벌써 손가락 하나 접었습니다. 자, 이제 또 해볼게요. 얘는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인 경우인데, 이게 3개에서 4가 되는 경우로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3은 2, 1 아니면 3, 0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3, 0 써놓고 나머지 하나 숫자 채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 1 써놓고 나머지 하나 숫자 채우면 1. 이거 말고는 없다 이거예요. 이 경우 말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각각 해주는 거지. 얘는 3팩, 얘는 3가지. 그래서 얘도 9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세 번째 해볼게요. 얘는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인 경우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할 때 그냥 3, 0 해놓고 나머지 하나 숫자 2. 그 다음 2, 1 해놓고 나머지 숫자 2 이렇게. 이거 말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각각 이제 나열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팩. 얘도 3개. 그래서 얘도 9가지가 나와요. 자,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인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해볼 필요 없이 그냥 3, 0이랑 2, 1. 나머지 3. 얘는 2, 1이니까 3. 그러니까 여기는 또 3가지, 여기는 또 3팩. 그래서 9가지. 마지막 D가 0인 경우.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인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2, 1 하면은 2, 1이랑 3, 0 써놓으면 되는데 2, 1 하는 경우에는 4고요. 3, 0 하는 경우에는 이제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3팩이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6이니까 12.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것만 더해주죠. 12, 그 다음에 9가 4개. 9, 4, 36이니까 결국 36에서 12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48까지 해서 정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쌤은 쌤이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난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다 하더라도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냥 뭔가 막연하게 좀 이렇게 풀어야겠다 뭔가 겹치는 거를 중복되는 경우를 뭔가 세는 게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뭔가 A 또는 B 또는 C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이 조금 잘 안 된다 싶으면 차라리 이렇게 그냥 노가다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첫 번째 풀이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4월 교육청 무려 이제 21번 문제로 나온 이제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2개 정도 칠 거고요. 4점짜리 문제고,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연수 이제 A, B, C, D의 이제 모든 순서상 이제 두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2죠, 그죠?
12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이 이제 핵심인데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 B랑 C, D는 서로 다른 점이며 이며라는 건 이제 AND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D는 서로 다른 점이며 두 점 중 어떠한 점도 y는 EX 위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면은 뭐 있지 않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이다라는 것 이거 두 상황 자체가 알다시피 굉장히 여사건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사건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A, B나 C, D 이 두 점이 만약에 다른 점이다. 다른 점이라는 거는 사실상 두 점은 웬만하면 달라요. 이게 같으려면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은 경우 이렇게 둘 다 같은 경우일 때만 같다고 하지 하나만 같고 뭐 하나만 달라도 그래도 다른 점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점이다라는 걸 세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같은 거를 빼주는 게 낫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뒤에 있는 이 사건도 y는 EX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도 y는 EX에는 웬만하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y는 EX 위에 있는 거 자체를 세는 게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얘는 약간 대놓고 뭔가 여사건을 약간 유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여사건을 풀면 되지 않겠냐? 근데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문제는. 자, 어떻게 복잡한지 쌤이 설명해 줄게요. 자, 쌤이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 B, C, D는 서로 다른 점이며 여기를 이 사건을 여기다 쌤이 적어 놓겠습니다. 이 사건. 이걸 A 사건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자, A라고 쓰면은 이제 이 스몰 A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쌤이 요걸 그냥 1번 사건 이렇게 1번 사건. 1번은 A, B와 그 다음에 C, D가 서로 다른 점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서로 다른 점이다. 다른 좌표다. 다른 점이다. 이게 이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2번은 두 점 중 어떠한 점도 y는 EX 위에 있지 않다. 그럼 이 소리는 뭐냐면 한마디로 A, B랑 C, D 둘 다 그러니까 A, B랑 그 다음에 C, D 둘 다 y는 EX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 위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 1번 사건과 2번 사건이 AND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두 점 중 이거 이며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AND. 그럼 이 사건을 쌤이 지금 여사건을 사용해야 되니까 요거를 쌤이 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정. 요걸 그대로 부정을 해볼게요. 부정. 그러면 얘는 쉽게 얘기하면 1번 사건 또는 2번 사건이 아니라 1번 사건 그리고 2번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번 AND 2번이기 때문에 부정을 할 경우 1번을 부정하고 그리고 5월로 바꾼 다음에 2번을 부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을 부정합시다. 자, 쌤이 1번을 부정해볼게요. 1번을 부정하면 부정을 쌤이 그냥 이렇게 프라임 기호로 쓸게요. 그럼 부정을 하면 A, B와 C, D가 서로 같은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같은 점이에요. 그죠? 그럼 알다시피 같은 점이라는 뜻은 A가 C라는 뜻이고 B가 D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결 가벼워졌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5월로 바뀌어요. 5월. 그러니까 또는으로 바뀌어요. 또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부정할 건데 2번을 부정하는 게 좀 핵심입니다. 자, A, B랑 C, D가 둘 다 위에 있지 않아야 돼요. 이걸 부정하면 둘 다 위에 있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둘 다 위에 있지 않다를 부정하면 적어도 하나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 B와 C, D 중에 적어도 하나는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있다. 이게 2번을 부정한 내용이고요. 이걸 조금만 더 또 다르게 쓰면 결국 이걸 조금만 더 또 다르게 쓰면 얘는 A, B도 위에 있지 않고 C, D도 위에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걔를 부정하면 결국 A, B가 y는 EX 위에 있음 그리고 또는 그 다음에 C, D가 y는 EX 위에 있음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 B, C, D 둘 다 y는 EX 위에 있지 않다의 부정은 아까 말했듯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위에 있다. 이 소리는 그냥 한마디로 A, B가 위에 있거나 C, D가 위에 있거나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풀어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세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센 다음에 전체 사건에서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세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여사건입니다. 쌤이 지금 검은 색깔로 쓴 게 여사건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문제는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줘야 됩니다. 참고로 전체의 개수는 요걸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2. 그래서 4H12가 아니라 아까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 줘서 빼야 돼요. 그래서 4H8이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의 수를 좀 세줄게요. 그러면 얘는 11C 3이 되고요. 계산하면 11, 19에 3, 2, 1이 되기 때문에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 165가지가 전체가 경우에 돼요. 그래서 결국 전체 경우의 수는 165가지가 됩니다. 요게 165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검은 색깔, 요게 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랑 동일합니다. 자, 요 여사건이 바로 여기 칠해진 이 노란색의 경우의 수랑 정확하게 동일한데, 이 여사건의 개수를 어떻게 세냐면 1번 프라임 또는 2번 프라임이에요. 이걸 세야 돼요. 그러면 결국 여사건은 이거 또는 이거 사는 건데, 여러분 쌤이 얘기했죠. A 또는 B의 사건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A랑 B를 더한 다음에 반드시 A와 B가 동시라는 경우를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오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1번 프라임을 먼저 세줘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프라임을 세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번 프라임과 2번 프라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줘야 돼요. 즉, 이거 세주고 이거 세준 다음에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여사건을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프라임을 셀 건데 1번 프라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번 프라임은 A가 C고 B가 D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 A가 C고 B가 D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2에서 A가 C고 B가 D이기 때문에 얘가 2A, 이게 C가 A니까 2A 플러스 2B가 12가 되기 때문에 결국 A 플러스 B가 6이 되고요. A와 B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2H4가 되겠습니다. 2H6이 아니라 자연수니까 2H4. 그래서 경우의 수는 총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쌤이 조금 지금 당장 지울게요. 여백이 모자라니까 여기는 어쨌든 여기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1번 프라임은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자, 이제 핵심은 2번 프라임이에요. 2번 프라임을 우리가 잘 구해야 되는데, 자, 2번 프라임은 어떻게 구하는지 봅시다. 자, 2번 프라임을 구하는 방법. 2번 프라임을 구하려고 했더니 2번 프라임 자체가 또 A 또는 B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2번 프라임을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또 A 또는 B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복잡하더라도 이 문제는 21번 문제야. 정말 어려운 고난도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셉시다. 요거 또는 요거로 돼 있으니까 또 이거 센 다음에 둘이 동시에 있는 경우를 빼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 센 다음에 둘이 동시에 있는 경우를 빼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쌤이 요거를 쌤이 그냥 지금 당장 이거를 쌤이 그냥 3번이라 하겠습니다. 3번. 그럼 요거를 4번이라 할게요. 그럼 쌤 지금 3번이랑 4번을 센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빼줄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3번부터 자, 한번 봅시다. 세봅시다. y는 EX 위에 있어야 돼. A, B가. y는 EX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있어야 한다는 건 결국 여기다 대입해도 된다는 거니까 결국 B가 2A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B가 2A이면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2. 여기다가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3A 플러스 C 플러스 D는 12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의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이거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여러분 많이 했죠. 이렇게 3A니까 얘를 기준으로 케이스 불러죠. 그래서 A가 1인 경우. A가 1이면 C 플러스 D는 9가 됩니다. 그럼 얘는 2H9가 아니라 하나 줘서 빼야 되니까 2H7이 돼서 얘는 8개가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2인 경우. A가 2인 경우에는 이게 6이야. 그럼 넘기면 6이거든요. 그럼 C 플러스 D가 6이 나오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2H6이 아니라 하나 줘서 빼야 되니까 2H4가 되고 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A가 3인 경우. A가 3인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9가 되기 때문에 넘기면 C 플러스 D가 3이 나오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2H3이 아니라
2H1이 되죠. 그래서 2개 됩니다. 그리고 A가 3면은 이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조건만 세면 8, 5, 2가 됩니다. 8, 5, 2. 그래서 8, 5, 2가 되고, 결국 8, 5, 2를 다 싹 다 더해주면, 결국 15가지가 나오죠. 오케이? 결국 15가지. 그러니까 결론은, 자, 이제, 요건 쌤이 이제 지우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3번 생게 15가지라는 뜻입니다, 쌤. 지금. 요게 15가지라는 뜻이에요. 즉, 요만큼이 15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번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C, D니까 똑같이 요 C하고 D 하면 방금이랑 풀이가 똑같겠죠. 그냥 문자만 A, B에서 CD로 바뀐 거니까 얘도 15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이나 4번이나 둘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다 위에 있는 거죠. A, B, C, D가 둘 다 위에 있는 거예요. 둘 다 위에 있는 경우는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요거 세는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0인데 둘 다 위에 있으니까 B가 결국에는 2A가 되니까 얘가 3A가 되고요. C 플러스 D. 얘도 D가 지금 2C가 될 거니까 얘가 3C가 돼요. 그래서 결국엔 A 플러스 C가 4가 되고 이거는 경우의 수가 2H4가 아니라 2H2가 되겠지. 그래서 하나씩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3가지. 결국에는 3가지가 둘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결국에는 15, 15에서 3을 빼는 거니까 결국에는 2번 프라임의 계산은 27가지가 되죠. 따라서 2번 프라임, 여기는 27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경우 수는.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번 프라임과 2번 프라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한 번만 세서 빼주면 되는데 1번 프라임이랑 2번 프라임이 동시에 일어나려면 일단 1번 프라임이랑 2번 프라임이 동시에 일어나려면 지금 A랑 C, B는 D. 일단 먼저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아야 돼요. 1번 프라임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0인데 A는 C고 B는 D이기 때문에 결국 2A 그리고 2B가 10이고 그래서 A 플러스 B가 일단 6입니다. 근데 A, B가 Y는 EX 위에 있거나 C, D가 Y는 EX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A, B랑 C, D는 둘이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결론은 A, B나 C, D나 둘 다 어차피 같은 점이에요. Y는 EX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얘가 Y는 EX 위에 있으려면 결국에는 Y는 EX 위에 있으면 2, 4 말고는 없는 거죠. 그죠? Y는 EX 위에 있으려면 그죠? 왜냐면 B가 2A라는 뜻이니까 3A가 6이 되기 때문에 A가 2가 되죠. 그래서 2, 4. 그러니까 결국에는 A, 2, B, 4, C, 2, D, 4. 이렇게 2, 4, 2, 4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오케이? 한 가지. 그래서 결국에는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 셈이 해주면 요거 이제 32가지죠. 그래서 1을 빼주면 31입니다. 결국은 6건이 31가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6건이 31가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65에서 31까지 빼주면 되니까 답은 133가지. 13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 혹시나 뭐 요 1을 못 뺐다 하더라도 못 빼면 30인데 빼면 133인데 선지에 보면은 다행히 이 격차가 조금 나요. 그렇죠? 격차가 9씩 나기 때문에 133가지가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2번을 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 또 이게 다행히 또 오지선다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덜 세도 이제 답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어쨌든 134가지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어차피 이것 또는 이건데 이거 자체가 또 뭐 또는 뭐로 이루어졌으니까 결국에는 A 또는 B 또는 C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A 또는 B 또는 C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A 또는 B 또는 C로 만약에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또 N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려면 결국 A 더하고 B 더하고 C 더한 다음에 A랑 B랑 동시라는 거, B랑 C랑 동시라는 거, 그 다음에 C랑 A랑 동시라는 거 빼준 다음에 셋 다 동시라는 경우 이렇게 더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얘를 A, 얘를 B, 얘를 C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전해보시면 도전해보시고 쌤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눠서 그냥 천천히 차분하게 그냥 식 구조 잘 세우고 천천히 하나씩 구하는 이런 방법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절대 중간에 멘탈이 나가면 안 돼요.
좀 굉장히 이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식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쌤이 짜놓은 그 플랜대로 그대로 가셔야 돼. 특히 이제 또는 요거 계산할 때는 늘 이제 조심하자.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길지만 20번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청 문제고요. 자, 방정식 2x 플러스 3y 플러스 3z는 12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지금 보면은 앞에 개수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2, 3, 3. 그리고 누가 봐도 요 2x 얘 혼자 특출나죠? 이 친구가 관종이야. 그러니까 얘를 뭔가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 좀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x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 하겠습니다. 일단 x가 0인 경우부터 볼게요. 의미 아닌 정수니까. 그런 경우에는 3y 플러스 3z가 12가 되고 깔끔하게 약분이 되니까 y 플러스 z는 4가 되겠네. 그래서 2h4. 그래서 5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x가 1인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이 3y 플러스 3z가 10이 되는데 3으로 안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x가 2인 경우 그러면은 이제 3y 플러스 3z가 x가 2인 경우 이게 4기 때문에 넘어가면 8이에요. 그죠? 근데 이 경우도 역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패스. x가 이제 3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6 플러스 3y 플러스 3z가 12가 되고 결국 그런 경우에는 3y 플러스 3z가 6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약분이 되죠. 그래서 y 플러스 z는 이제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h2가 되고 세 가지. 그 다음에 x가 이제 4인 경우엔 8인데 넘기면 역시 안 되고요. 5인 경우에도 안 되고 6인 경우 x가 6인 경우 x가 6인 경우엔 10이니까 그러면 y 플러스 z가 얘가 10이니까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y랑 z 0.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그래서 5랑 3이랑 1 다 더해서 정답은 9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수능 가형 문제고요. 자, 문제 읽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단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수능사 A, B, C, D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자, 가조건을 먼저 볼게요. 가조건을 보시면 조금 색달랍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는 9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 자, 나조건.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있다는 게 좀 웃기고, 그 다음 D가 4 이하래요. D가 4이고, 자, AND, 그리고 C는 D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쌤이 역시 이거 두 가지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일단 D가 혼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D가 보면 4 이하라고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차하면 케이스 분류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처음 딱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케이스 분류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D가 4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D가 만약에 4라고 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가 조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 D 넘기면 결국에는 13이 되죠. 13이 되는데 근데 C가 D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D가 지금 현재 4니까 C가 4 이상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 A랑 B는 0 이상이고 그럼 C가 4 이상이라는 뜻은 그 상자로 치면 A 상자, B 상자, C 상자 합쳐서 공 13개를 넣었는데 C는 4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4개 우리 미리 넣어놓기 전략을 쓰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9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3H9가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D가 3인 경우 그럼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어떻게 되냐면 D 넘어가서 12가 되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C가 3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역시 3개를 미리 넣어놓는 전략을 쓰면 9가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얘는 3H9가 됩니다. 뭔가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죠. 만약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D가 만약에 2인 경우라면 그럼 여기가 2잖아. 그러면 결국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2가 돼야 2니까 11이 돼야 되는데 이제 C가 D보단 커야 되는데 현재 D가 2니까 C가 2보단 커야 돼요. 그러면 두 개를 미리 넣는 전략을 쓰면 얘가 9가 되기 때문에 역시 또 3H9가 나와요. 뭐야? 느낌이 3H9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D가 어디까지 가능하죠? 4, 3, 2, 1, 0까지. 총 5개죠. 따라서 그냥 3H9 곱하기 5를 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게 지금 10인데 10이니까 11C2 곱하기 5가 되고 요거는 55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275가지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별다른 방법 없이 그냥 D가 관종 같아서 D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만 해도 문제가 풀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 조금 더 멋있게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뭐 이 풀이나 이 풀이랑 비슷한데 멋있게 푸는 방법은 바로 이 C가 D보다 크다라는 이 시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D를 1로 넘깁니다. 그럼 C-D가 0 이상이 되는데 0 이상이라는 요게 조금 또 멋있죠? 왜? 얘를 만약에 쌤이 뭐 예를 들면 라지 X라고 치환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가족권을 살펴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는 9인데 방금 쌤이 C 마이너스 D를 X라 치환했기 때문에 요게 X로 바뀌어요.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X는 9가 되고 방금 X는 0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X가 0 이상이고요. A랑 B는 원래 읍이 아닌 정수라 했으니까 얘도 0 이상이에요. 결국엔 셋 다 0 이상입니다. 셋 다 0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그냥 3H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3H9라고 할 경우 A랑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이 되는데 X 같은 경우는 결정이 아직 안 돼요. 왜? X는 뭐냐면 X 값은 결정이 됐지만 X 사이에 X는 사실 C-D죠. 이런 경우고 1로 넘기면 결국 D 플러스 X는 C인데 만약에 쌤이 지금 X 값은 결정이 현재 된 상태예요. 예를 들면 뭐 3H9에 아무거나 하나만 해보면 뭐 2, 1, 그 다음에 3이니까 6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3H9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뭐 2, 1, 6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X는 6으로 지금 현재 고정된 상태죠. 그러면 D 플러스 X는 C인데 D가 결정이 되면 C는 알아서 결정이 되는 상태예요. 근데 D가 지금 가능한 게 D가 4 이하예요. 한마디로 D는 0부터 4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4 해도 되고 3 해도 되고 2 해도 되고 1 해도 되고 0 해도 되고 만약에 D가 4면 그럼 C는 알아서 10이 됩니다. 결정이 알아서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C, D를 추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된다는 거죠. 4가지가 아니라 0부터 4까지니까 5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요게 만약에 6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뭐 다른 숫자 뭐 이게 뭐 2가 오더라도 뭐 2하고 뭐 여기는 뭐 7, 0, 2 이렇게 해도 여기가 2고 이렇게 2라 해도 어차피 D는 0부터 4까지 안 하고 그러면 D랑 C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역시나 5가지. 계속 5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X는 9를 만족시키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3H9고 그리고 그 X 안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C와 D를 추가적으로 순서상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 5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똑같이 3H9 곱하기 5가 돼서 결국 정답은 똑같이 1번과 동일하게 275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쌤이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자,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1, x2, x3, x4의 모든 순서상 이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가조건 볼게요. 자, n이 1, 2, 3일 때 xn 플러스 1 빼기 xn은 2 이상이다. 자, 이렇게 n이 1, 2, 3일 때 요거이다. 요렇게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n에다가 1, 2, 3 대입하란 뜻이에요. 이거 보고 뭐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n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n에다가 1을 대입하자. 그러면 x2 빼기 x1이 2 이상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x 2 대입하면 n에다 2를 대입하면 x3 빼기 x2가 2 이상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x4 빼기 x3가 2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면 x4가 12 이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x4가 12 이하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x4가 여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짝 정리만 해주면 x4가 x3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거보다 지금 요거 있죠? 지금 현재 요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x3 플러스 2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모양이랑 지금 동일하죠. 그죠? 일단 한편 요거 보면은 요것을 넘기면 x3는 x2 플러스 2가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지금 x2 플러스 2보다 이제 큰 거니까 그럼 양변에 2를 이렇게 더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4가 되는 거니까 요 모양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x2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또 얘 같은 경우에는 x2는 또 x1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요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지금 보면 x2 플러스 4가 여기 있죠. 여기다 플러스 양변에 플러스 하면 여기 6이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x1 플러스 6이 된다는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x1 같은 경우에는 지금 x1이나 x2나 x3나 x4 둘 다 넷 다 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x1은 사실 0 이상이에요. 0 이상인데 6을 더했으니까 얘는 아무래도 6 이상의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x1 플러스 6, x2 플러스 4, x3 플러스 2, x4 그게 6과 12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문제는 거의 다 풀었어요. 왜냐? 지금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 여러분 만약에 쌤이 이거를 그냥 라지 A라고 치환하고 얘를 라지 B, 얘를 라지 C, 얘를 라지 D라고 치환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친숙해하는 무슨 문제? 그쵸. 중복조합, 자동, 배정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6, 7, 8, 9, 10, 11, 12 총 6부터 12까지 7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7개의 숫자 중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골라주면 알아서 DC, BA에 자동으로 배정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DC, BA에 자동으로 배정이 되면 D 같은 경우는 그냥 X4가 되고 C는 거기서 이제 2를 빼서 X3를 해주면 되고 B는 4를 빼서 A는 6을 빼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A, B, C, D 값을 결정만 해주면 알아서 또 X1, X2, X3, X4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의 순서상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A, B, C, D의 순서상을 구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어차피 구하면 자동으로 X1, X2, X4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정답은 7H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7H4 계산하면 10C4고요. 10C4 계산하면 21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는 넘버 23번 문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24번 문제 풀이를 모르는 사람은 23번 문제 풀이 바로 이 전 거, 그 전 거 풀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쌤이 24번 문제는 따로 막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거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고요. 23번 문제를 봤다는 가정하에 그냥 빠르게 설명할 거니까 혹시 이 문제 풀이를 잘 모르겠으면 23번 문제 풀이를 먼저 보고 나서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더 추천하는 건 그냥 23번 문제 풀이만 보고 24번 풀이는 보지 말고 그냥 이것만 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이건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1, 2를 대입했죠. 그러면 x2 빼기 x1은 2고 그러면 x2는 x1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다음 2를 집어넣으면 x3는 x2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의해서 x3가 12야예요. 근데 x3가 지금 x2 플러스 2보다 크니까 요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2를 더해주면 그럼 요거는 x1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리고 x1은 0 이상이니까 4를 더하면 4 이상.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이제 A, 얘를 B, 얘를 C라고 생각하면 결국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 배정 문제죠. 그래서 4부터 10까지 경우의 수가 총 7개인데 그냥 7개 중에서 3개를 중보 허용해서 고르면 되는 거니까 7H3 이게 정답이 됩니다. 왜냐면 고르면 알아서 CBA가 결정되고 CBA 결정되면 X3, X2, X1도 다 자동으로 결정이 되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고 7H3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9C3이니까 계산하면 84. 그래서 정답은 8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교육청 나형 문제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하인 정수 ABC의 모든 순서상 ABC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4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뭔가 이게 나왔죠. 여기요가 나오면은 뭔가 6건의 냄새가 좀 나는데 자, 뭔 소리냐면 일단 A-, B-, C-C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리는 A도 2가 되면 안 되고 B도 2가 되면 안 되고 C도 2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왜냐면 하나라도 2가 되는 순간 0이 돼버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A, B, C 절대 다 2가 되면 안 된다. 그냥 이런 얘기예요. 자, 쌤이 이 문제는 좀 두 가지 풀이법으로 쌤이 설명하려고 그래요. 방금 쌤이 살짝 언급했던 6건으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건이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3H14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게 지금 17, 16C2가 되기 때문에 16 곱하기 15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120까지.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여사건의 개수를 셀 건데, 여사건은 요거 A는 2가,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다 AND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여사건을 할 경우 얘는 A가 2 또는 B가 2 또는 C가 2. 그러니까 한마디로 A, B, C 중에 적어도 한 개는 2가 돼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좀 풀었으면 이렇게 A는 2 또는 B는 2 또는 C는 2. 와, 이거 3개짜리 또 또는이 나왔죠. 3개짜리 또는, 그죠? 3개짜리 또는이 나와서 정말 머리가 아프죠. 3개짜리 또는이 나온 경우에는 A랑 B랑 C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랑 B랑 겹치는 거 빼고 A랑 C랑 겹치는 거 빼고 B랑 C랑 겹치는 거 뺀 다음에 그 다음에 A, B, C 다 겹치는 거 더해줘야 되는 약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어떻게 지금 하는 수밖에 없지, 그지? 근데 한 가지 이제 다행인 건 A랑 B랑 C랑 다 겹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다 겹치면 A가 2, B가 2, C 다 2라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14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A, B, C 더한 다음에 A랑 B랑 겹치는 거, A랑 C랑 겹치는 거, B랑 C랑 겹치는 거 이거 그냥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것부터 세볼게요. A는 2. 그러면 요거부터 세볼게요. 그러면 A가 2인 경우거든요. 그럼 A가 2라는 거는 B 플러스 C가 12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2H12가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계산하면 이게 13가지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만큼이 13가지예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B도 B는 2인 거니까 얘도 13가지, 얘도 13가지 되겠죠.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그 다음에 AB라는 건 A가 2고 B가 2라는 거죠. 그러면 A가 2고 B가 2라는 건 자동으로 C는 지금 합이 1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C는 1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구조적으로 동일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39에서 3가지만 빼면 되기 때문에 3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20에서 36을 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84가지.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84가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쌤이 또 다른 풀이를 보여줄 건데 이번에 뭐냐면 2가 되면 안 된다. 2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9배로 문제를 풀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풀이가 되겠죠. 이게 이제 여사건이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것이고 자, 9배는 이제 절대 2를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해봅시다. 14, 0, 0. 그 다음에 이제 13, 1, 0. 13 끝났고 12. 2, 0이 안 돼요. 2가 들어가면 안 돼서 12, 2, 0, 1, 1. 끝. 그 다음에 11. 그러면 3이니까 3, 0. 그 다음에 2, 1이 안 돼요. 2, 1이 안 돼서 그럼 1, 2는 오른쪽에 커지니까 안 되고 끝. 그 다음에 10. 10이면은 4죠. 그러면 4, 0. 그 다음에 3, 1. 그 다음에 2가 안 되고 끝났고 9. 9인 경우에는 이제 5죠. 그럼 5, 0. 4, 1. 3, 2가 안 돼요. 그리고 2, 3 커지니까 안 되고 끝. 8. 자, 8인 경우 볼게요. 8인 경우에는 6이니까 6, 0. 5, 1. 4, 2가 안 되고 3, 3 되네요. 3, 3 되고 그 다음엔 이쪽이 커지니까 안 돼요. 끝. 그 다음에 7. 7인 경우에는 이제 7이 돼야 되니까 7, 7, 0. 그 다음에 6, 1. 5, 2 안 되죠. 5, 2 안 되고 4, 3. 끝났고 6. 6인 경우는 6으로 최대한 채우죠. 그럼 6, 6인 2네. 그러면 안 되죠. 6, 6이는 안 되고 그 다음에 6, 5, 3. 이렇게 하면 되고 6, 4, 4도 되죠. 그죠? 그리고 안 돼서 끝났고 5, 5, 4. 이렇게 하면 끝났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몇 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경우 세지면 얘는 3, 얘는 6개. 3팩이니까 6개. 얘는 3,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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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요거 3개, 요거 3개, 6개, 요거는 6개, 6개,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6이 몇 개인지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60, 11, 66까지. 그 다음에 3 마지막 셉시다. 3, 1은 3, 3, 2, 6, 3, 3, 9, 3, 4, 12, 3, 5, 15, 3, 6, 18.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84가지. 그래서 노가다도 생각보다 그냥 좀 많긴 하지만 아마 쌤이 이거 지금 한지 몇 분 안 됐을 겁니다. 예, 뭐 길어봤자 3분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26번 문제입니다. 자, 쌤이 직접 만든 문제고요. 자,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 w의 모든 순열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쌤은 자연수를 줬고요. 가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12다. 나
자, 길이가 각각 x, y, z, w인 선분 4개로는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자, 만들 수 없다. 뭔가 대놓고 뭐를 강조하는 느낌? 그렇죠. 여사건을 강조하는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여사건 전략을 좀 사용할 생각이고요.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 셀게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4H12가 아니라 하나씩 줘야 되니까 4H12가 아니라 8이죠. 8.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경우의 수는 요거 이제 11C3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11, 19,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이렇게 요거 지워지고 이렇게 돼서 5, 3, 15, 16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165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고요. 이제 여사건 경우의 수 셉시다. 여사건 경우의 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인데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만들 수 있다.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으려면요. 알다시피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으면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길이가 뭐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이가 3, 3, 그 다음에 3, 3, 3, 3이면은 그러면 평행사변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평행사변이 뭐야? 얘는 정사각형도 만들 수 있지. 어쨌든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2, 2, 그 다음에 4, 4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행사변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x, y, z, w가 두 개씩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12죠. 그럼 두 개씩 같으면은 결국 두 개 합쳐서 12가 되는 숫자, 6이 되는 숫자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5, 1, 4, 2, 3, 3 이렇게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능한 경우가 5, 5, 1, 1, 4, 4, 2, 그리고 3, 3, 3, 3 이 경우가 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나열을 해줘야겠죠. 얘네 가지고 나열하는 거. 예를 들면 x가 5, y가 5, z가 1, w가 1이어도 만들 수 있지만 뭐 5, 1, 1, 5여도 어쨌든 5, 5, 1, 1 이렇게 하면 평행사변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열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열하면 이거는 4팩, 2팩, 2팩이 되는 거니까 6가지. 얘도 6가지, 얘는 1가지. 그래서 결국 6건의 경우의 수는 총 13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165에서 13을 빼주기만 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52가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만든 문제고요.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XYZ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정수예요, 정수. 가는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 합치면 10이고요. 나는 XYZ가 0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XYZ가 0인 경우라는 뜻은 한마디로 X랑 Y랑 Z, 그러니까 얘네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그렇죠?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풀이가 적어도 하나는 0이다라는 건 뭐 x, y, z 중에서 뭐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케이스는 0이 하나만 있는 경우, 0이 하나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0이 2개.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x, y, z가 0이 아닌 이런 경우의 수를 세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0이 아닌 걸로만 조합을 해서 쌤은 이 왼쪽에는 이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이 하나만 있는 경우, 그러면 일단 이 0을 누구로 할지 정해야 되니까 3C1이 되겠죠. 그럼 가정을 합시다. 가정 Z를 0이라고 합시다. Z 0. 그러면 Z가 0이면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10이 돼야 돼요. 그런데 0이 하나만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가능한 게 10, 0이 안 되고 9, 1 이렇게 되는 거지. 9, 1, 9, 1, 그 다음에 8, 2 이런 식으로 해서 9, 1, 8, 2 쭉쭉쭉 해서 1, 9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9가지가 되겠죠. 9가지. 그래서 9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9, 1이라고 치면은 그럼 x가 절대값 x가 9라는 건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네, 절대값 y가 1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각각 두 가지씩 경우를 더 추가적으로 세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2까지 계산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되고, 그럼 요거는 지금 여기가 요 계산하면 27 곱하기 4니까 계산해주면 74, 28, 48에서 108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0이 2개인 경우, 0이 2개. 참고로 0이 3개일 순 없죠. 0이 3개면 10이 안 되니까. 0이 2개인 경우 32 해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y와 z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대값 x가 10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x는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될 거고, 요거는 정답을 계산해주면, 자, 요거는 이렇게 계산해주면 6이, 여기 3이니까 3이 6, 6가지. 그래서 둘이 합해서 답은 114가지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 사관학교 나형 문제고요. 자, 문제 볼게요.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랑 그 다음에 s 플러스 t의 곱이 49랍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자, 핵심 자연수의 모든 손상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자연수라는 건 어쨌든 최소 1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소값이 111이니까 아마 이제 얘네 숫자가 3보다 커야 되고, 이쪽은 2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근데 49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얘도 자연수, 이쪽도 자연수고, 이쪽도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랑 자연수 곱해서 49면 이건 이제 부정방정식처럼 문제를 일일이 케이스를 좀 분류하면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좀 분류해 볼게요. 근데 49가 사실 약수가 몇 개 없어요. 이 같은 경우는 49가 77에 49이기 때문에 1, 49, 그 다음에 여기에 7, 7, 그 다음에 49, 1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죠. 그죠? 근데 심지어 요 1, 49랑 49, 1은 안 됩니다. 왜냐면 요 1이 안 되죠. 여기 1이 안 되고 3 이상, 2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7, 7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 s 플러스 t도 7. 끝. 그럼 요거 세면은 요거는 3h 7이 아니라 3개 깎아야 되죠. 3h 4가 됐고, 얘는 2h 7이 아니라 2h 5가 되겠죠. 자, 참고로 3h 4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면 6h 4니까 15가지가 되고, 2h 5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면 6가지죠. 결론은 15랑 6이랑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9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려면 요 49가 아니라 좀 딴 걸로 바꿔서 경우의 수가 조금 있게 좀 나오게 만들면 조금 문제가 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학년 사관학교 문제고요. 자, 2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xk 플러스 3 시그마 k는 6부터 10까지 xk는 8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수열상 미지수가 무려 10개나 되네요. 이것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각각은 의미 아닌 정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풀었으면 결국 2 곱하기 x1, x2, x3, x4, x5 뭐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쌤이 쓸게요. 어차피 고생은 쌤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 곱하기 이건 x6, x7, x8, x9, x10 각각 10개씩 있네요. 이렇게 해서 결국 8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쌤은 일단 이거를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얘를 그냥 쌤 네모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세모라고 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그러면 결국 큰 구조는 2 곱하기 네모 그쵸? 플러스 그 다음에 3 곱하기 세모 이런 구조예요. 그렇게 해서 8이 나오는 요 방법의 수를 세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차피 네모랑 그리고 이 네모는 x1부터 x5까지 합이고 각각의 x1, x2, x3, x4, x5 이거는 다 음양의 정수니까 결국 네모랑 세모도 0 이상의 자연수라고 0 이상의 정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 수 있는 네모랑 세모 값을 먼저 찾아주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3을 이제 기준으로 먼저 잡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냥 노가다로 좀 찾아봅시다. 세모가 3이면 안 되죠. 3, 3은 9가 되니까 안 되고 세모가 만약에 2면은 그럼 3이 6이잖아.
6이면 여기가 1이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세모가 만약에 1이면 그럼 여기가 3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넘기면 5고 그럼 2의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3이 세모가 만약 0이면 그럼 여기가 4가 되겠네요. 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끝.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결국 이거는 이게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얘가 1이라는 거야. 얘가 1. 그럼 요거 1이니까 미지수가 5개고 1개니까 5H1이에요. 5H1. 얘는 미지수가 5개고 2개니까 5H.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5H4 곱하기 5H0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5H1은 5고요. 5H2는 이제 6C2니까 15. 그래서 75가지. 5H4는 84랑 동일합니다. 84. 참고로 84는 70가지고요. 그 다음에 5H0는 1가지니까 결국 70가지.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75나 70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145가지.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경찰대학교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가조건 먼저 보겠습니다. 자, AB 곱하기 C 플러스 D 플러스 E. 자, A, B 곱하기 그 다음에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12가 돼야 한다 합니다. 자, 이것도 뭔가 느낌이 그쵸? 지금 현재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그쵸? 참고로 자연수라는 거는 최소 1이니까 얘가 1, 1, 1 가진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친구의 값은 일단 3보다 넘어야 돼요. 3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10이니까 뭔가 1, 12, 뭐 2,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가다도 좀 그러니까 소인수분의 부정방정식 문제 풀듯이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읽으면 A, B, C, D 중에서 적어도 2개는 짝수랍니다. 적어도 2개는 짝수다. 오케이. 그러니까 적어도 2개는 짝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적어도 2개는 짝수다라 해서 뭐 적어도 바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여사건을 뭐 6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셀 경우 만약에 적어도 봤으니까 이거 여사건으로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풀 수 있는데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면 전체 경우의 수 생각을 해보세요. 여사건 전략을 사용하려면 전체 경우의 수도 빠르게 셀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가조건 보면 알겠지만 이거 전체 경우의 수 이거 세는 것도 벅차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적어도 2개가 짝수가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2개가 짝수가 되게끔 하는 친구들을 그냥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나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케이스 분류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일단 지금 12니까 가능한 게 자, 이렇게 1번 이렇게 할게요. 1 곱하기 12 이렇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2 곱하기 6 그 다음에 3 곱하기 4 그 다음에 4 곱하기 3까지만 됩니다. 왜냐면 아까 여기 C 플러스 E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3까지만 되고 이제 뭐 6, 2 이렇게는 안 돼야겠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이제 풀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A, B가 1이면 이거는 무조건 1, 1밖에 없어요. 1, 1밖에. 그쵸? 그쵸? A, B가 1, 1. 그럼 여기서 적어도 2개가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12. 요게 이제 적어도 2개가 짝수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12를 그냥 구성하고 배열하라 해봅시다. 그러면 구성하고 배열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능한 게 일단 자연수기 때문에 몇 개 없을 거예요. 자, 10, 1, 1 그 다음에 9, 2, 1 9, 2, 1 그 다음에 8, 3, 1 그 다음에 8, 2, 2 그 다음에 8 끝났죠? 그 다음에 7, 4, 1 그 다음에 7, 3, 2 그럼 끝났고 6 그 다음에 6 같은 경우 6, 5,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 4, 2 6, 3,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 5, 2 그 다음에 5 있고 5, 4, 3 끝났고 4, 4,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저거 2개가 짝수 된다 했으니까 이런 거 안 되죠. 안 되고 8, 3, 1도 안 되고 8, 2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4, 4, 4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요거 되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8, 2, 6, 4, 2, 4, 4, 4. 8, 2 같은 경우는 세 가지고, 6, 4, 2는 3팩, 얘는 한 가지니까, 결국엔 6 더하기 3 더하기 1에서 결국 10가지. 여긴 10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10가지. 오케이? 그래서 1번 케이스는 10가지가 가능합니다. 10가지. 그래서 여긴 조금 지워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 볼게요. 2 곱하기 6 같은 경우 2 곱하기 6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가능한 게 2, 1이랑 1, 2밖에 없어요. 그쵸? 2, 1이랑 1, 2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어쨌든 짝수가 하나 들어가니까 결국 합쳐서 짝수가 적어도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6 같은 경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개 쪼개서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4, 1, 1 그 다음에 3, 2, 1 그 다음에 됐고 2, 2 이렇게밖에 없죠. 그러면 사실 여기 4, 1, 1, 3, 2, 1, 2 다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A랑 B 중에 하나가 2가 될 거기 때문에 이미 짝수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짝수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짝수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괜찮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그럼 여기는 3가지, 6가지, 1가지, 그래서 얘는 10가지. 그리고 여기에 2가지 있었지. 그래서 2 곱하기 10 해서 여기는 총 20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는 1, 3, 그리고 3, 1 이렇게 2가지고요. 그 다음에 4가, 그러면 2가지고 4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게 2, 1, 1밖에 없는데 보면 알겠지만 1, 3 둘 다 홀수밖에 안 되고요. 둘 다 홀수고 2, 1, 1은 짝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없어요. 여기는. 4, 3 같은 경우에는 요 3이 무조건 1, 1,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짝수가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2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결국 다 세면 31가지가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은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 뭔가 방정식처럼 생겼고 뭔가 자연수의 순서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무조건 중복조합으로 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교훈입니다. 물론 뭐 중복조합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조건이 좀 까다롭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눠서 천천히 나누고 여차하면 이렇게 직접 노가다 구성하고 거기서 찾아서 해당되는 경우의 수만 세는 이런 식으로 좀 무조건 중조에만 얽히지 않고 여차하면 구성하고 배열하라. 각것순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를 끝으로 이 중복조합, 방정식, 부등식, 유형 이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